안녕하세요. 올인원 에듀의 용쌤입니다. 오늘 피쌤을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미스터 P 박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꽤나 좀 자극적인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예, 학원에 전기세 내는 아이들이 주제이고요. 이 현상을 통해서 되게 깊게 한번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 이제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그 전기세 내주는 학생이라는 표현 꽤나 재미있으면서 좀 안타깝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 표현 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저도 궁금해가지고 한번 찾아는 봤거든요. 그랬어요? 찾아보셨어요? 네, 과연 이 표현을 혹시 처음 쓰신 분이 있을까 해가지고 찾아봤는데 나오진 않고요. 저작권자는 없네요. 네, 나오진 않고 아마도 이제 그 아이를 학원에 보내면서 답답함이 극에 달한 그 중에서도 좀 표현력이 좀 창의성 있으신 어떤 학부모님의 입에서 처음에 나온 이후에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그 어머님이 이 표현을 했을 때 아마 주변에 계셨던 분들 중에서 우리 아이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누군가 말을 꺼냈을 때 이게 그 말이 살아남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지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누군가 이제 처음 이 말을 꺼냈는데 그 말을 들었던 주변의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맞다. 예. 그러니까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그 부분이 이제 확 인지가 돼버린 거죠, 이제. 그렇죠. 예. 적어도 이제 그런 천재성이 있는 어머니한테 교육받은 아이는 전기세를 원래 내려다니면 안 되는데. 네, 그게 좀 약간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약간 좀 실질적으로 모자란지 모녀인지 관계에서의 약간 모순이 있긴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근데 그 선생님은 그 전기세 말고도 그 다른 표현도 많이 좀 사용하시던데. 그러니까 사실 그 학원을 운영할 때 그 전기세가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어머님이 이제 그 표현을 잘하시는 뿐인 거고, 사실은 이제 학원은 그 여러 업종 중에서 인건비가 가장 많이 드는. 그렇죠. 고정비. 예, 그 선생님들 이제 그 페이에 대한 부분이 지출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보세요, 이제. 우리 애가 그 선생님들 월급 내주러 간다 하게 되면은, 그럼 그다지 부정적인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그러네. 당연히. 자극적이지 않죠? 예. 당연히 선생님들 때 그래야 되는 거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들 페이 부분은 빼고, 이제 일단 가장 많은 운영비를 차지하는 부분이 학원의 월세. 임대료. 예, 임대료가 있고, 또 이제 은근히 그 복사 같은 경우도요. 그러니까 요즘은 복사기가 엄청 좋아요. 그렇죠. 학원에서 같은 경우 교재 뽑아내려면. 그래가지고 그 복사기 같은 경우에 그냥 만약에 그 매매를 하게 되면은 그게 뭐 5천만 원 막이에요. 그래서 보통 임대를 하는데 임대를 하면서 이제 그 복사 용지까지 같이 이제 써준 얘기. 그래서 그러니까 좀 그 큰 학원들은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전기세 내주는 학생도 있고 규모로 따져서 학원이 운영되려고 하게 되면은 이제 물론 이 부분은 이제 이거는 약간 뭐랄까 그 비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럼요. 그 월세를 내주는 측면도 있고 복사기 임대료도 필요하고 그런 측면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은 이제 이런 표현에 있어서 전기세 그리고 월세 그리고 복사기 사용료 이렇게 이제 구분까지도 할 수 있다. 일단 대표적인 몇 개를 말하는 대표적인 몇 개.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웃고 넘기자고 꺼낸 얘기는 아닌 거고 그렇죠. 이제 이렇게 시작했지만은 좀 진지하게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좀 해법도 좀 찾아보고 하려는 건데 그 어머님이 그런 창의적인 표현을 하셨다라는 거에 있어서는 사실은 창의성보다도 그 어머님의 답답함? 그렇죠. 그 부분이 더 느껴져요, 이제. 이 부분.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런 표현이 나왔을까. 라는 부분인 건데, 아마도 이제 그 어머님들이 학원을 아이들을 보낼 때에는 뭐 어떤 그 기대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죠. 네.
그래서 오랫동안 아이를 보냈지만은 뭐 이제 어떤 차도가 없고 답답하고 하니까는 나왔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이들이 이제 왜 차도가 없느냐? 당연히 학원을 보낸다는 것은요, 그 학원비도 이제 비싸잖아요, 이제. 비싸죠. 네, 그래서 비용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근데 비용뿐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투자가 되는 거고, 그 어떤 에너지. 네. 네. 저는 세 가지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비용과 시간, 에너지. 시간과 에너지. 네. 가 투자가 되는 거다. 네. 그러면 우리가 뭔가 투자를 한다는 거는 당연히 이제 그 투자한 것 대비 네. 어떤 아웃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 부분이.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이제 그냥 뭐 그걸 돈을 금융으로 따져가지고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1년 지난 이후에 뭐 700원의 이익이 생겼다. 하게 되면은 네. 그 투자를 누가 하겠어요, 사실. 근데 마이너스는 아니네요. 이 부분. 아, 요새 하도 마이너스가 많으니까. 그런데,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1,000만 원 투자해서 1년에 700원 벌었다고 하게 되면은 그 투자를 또 하겠냐는 거죠, 사람이 이제. 네, 당연히 안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에 대한 부분도 좀 이따 이제 다시 한번 그렇죠. 시간, 에너지 따지면. 네, 봐야 될 부분인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학생을 이제 학원에 보냈을 때 그 얻는 게 일단 잃는 거는 제가 따로 정리할 거예요, 이제. 잃는 부분은. 네, 그거 사실 더 제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인 건데, 그 부분 잠깐 냅두고, 그러니까 얻는 게 너무 적다, 진짜. 네. 너무 적다. 아니, 예를 들어가지고, 뭐, 한 3개월 정도 학원을 보냈다는 거예요. 뭐 수학과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진도를 보니까는, 뭐 이제 뭐 3학년 1학기 뭐 이제 한 학기 과정이 끝났다는 거예요. 네. 뭐 심지어는 문제집을 뭐 개념서랑 이제 그 유형서랑 해가지고 2권을 이제 끝냈다라는 걸 만약에 이제 아이가. 그러면은 3개월에 대한 비용과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갔잖아요, 이제. 근데 나중에 이제 3학년 1학기 과정을 얼마나 아는지를 보니까 딱 그냥 그 뭐 시험 문제 빼고 기본 문제로 이제 그래서 딱 봤더니만은 뭐 20개 중에 3개를 맞추더라. 3개를 알더라. 17개는 모르고. 답답하죠. 네.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 일단 얻었잖아, 얻기는. 이 부분이. 그게 얻은 건가 아니면 그 자연적으로 그냥 맞추는 아니 뭐 이제 뭐 냉정히 따져가지고 네. 만약에 3학년 1학기 과정 공부 안 했으면 도저히 못 맞추는 거다. 아무리 기본적인 거여도. 네. 그렇잖아요, 이제 이거. 그런 거라면 인정이 되지만.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정도로 했을 때 학부모님들이 이제 다시 그 선택을 하겠느냐 안 할 거라는 거죠. 안 하는 게 정상이죠. 네, 정상이죠. 네. 이러할 때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 애가 그동안 학원에 가서 전기세만 내고 왔다. 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예. 그런데 이런 측면도 있잖아요. 아이가 그냥 어머님들이 그냥 전기세 내줄 수 있어. 그리고 아이가 진전을 성장하지 않아도 돼. 근데 위험한 데 가지 않으니 그냥 거기서만 데리고 있어서 뭐 보호해줘도 뭐 상관없어. 혹시 이런 부모님도 있지 않나요? 그런 부모님도 계세요, 실제로는.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그 상담을 할 때 그 학원의 입장에서의 그 상담할 때 그 어떤 한계가 존재하고, 이건 이제 그 학원 자체의 정책도 상관이 있고요. 네. 또 이제 실제로 그 아이를 담당하는 그 담당 선생님의 어떤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그 평가와 어떤 그 이해를 우리가 이제 100% 오픈을 하면서 이제 상담을 하느냐. 그렇죠. 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네. 이 부분이. 예. 근데 이거는 뭐 사실 100%는 힘들죠, 이제. 저도 기본적으로. 예. 근데 그래도 이제 좀 충분한 정보를 오픈하면서 상담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아이가 학원에 왔는데 그 수업 시간에 거의 뭐 한 70% 정도를 존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 그러니까 이게 잔다라는 거와 존다라는 게 좀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학원 같은 경우는 잔다라는 거는 사실은 거의 없어요. 불가능하죠. 없어요. 그럴 수가 없죠, 이게 이제. 그렇죠. 그리고 그 학원의 분위기상 선생님도 애가 이렇게 엎드려서 자는데 그거를 어떻게 냅둘 수가 없잖아요, 이제 이 부분들이. 그렇죠. 뭐 아주 그거는 초대형 강의 아니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바로 이제 그 뭐랄까 조치가 들어가고 하는데, 이게 조는 거는 되게 애매하잖아요, 이제. 사실은. 그리고 이제 선생님도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은 학생들 여러 명이 있으니까 또 칠판에 판서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어느 그 구석에서 애가 살짝 조는 부분들은 인지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존다라는 것이 이렇게 졸다가 또 이렇게 듣거든요, 이 부분이.
근데 이제 보니까는 졸업 많이 졸더라 아이가 이제 네. 한다고 쳤을 때 선생님이 어머니와 상담을 하면서 보통 이렇게 표현하지 아이가 좀 좀니다. 아, 예. 근데 사실은 좀이 아니거든요. 아, 안 좋은 사인이네요. 그러니까 70% 그러니까 어머님도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언어의 해석, 그 학원 선생님들의 언어의 해석 네, 하는데 학원 선생님이 선생님 저희 아이가 좀 수업 태도가 어떤 거에 있어서 선생님이 조금 조는 편이 하게 되면은 우리 아이가 많이 조는구나. 네. 예, 근데 한번 보세요 이제. 어머니들 이거 잘 캐치하셔야 됩니다. 예, 네. 지금 이런 사인들 있을 경우에 이건 지금 학원에서 아이가 지금 잘 안 하고 있다라는 그 반증이거든요. 이거 멘트 같은 거 좀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네.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아이의 선생님이랑 허심탄회하게 선생님 제가 모든 책임을 제가 질 테니까 그리고 선생님한테 어떤 책임도 묻지 않을 테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아, 그게 네. 진짜 제가 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랑 이제 그 부분을 합의를 보시고 그리고 이제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선생님도 아시죠 이제 그 부분을. 그래서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 100% 믿지 못하는 이제 면도 있긴 한데 이제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어머님과 선생님과의 어떤 성향이나 신뢰도에 문제인 건데 이제 저도 이제 어머님을 상담할 때 거의 뭐 100% 오픈하는 어머님들 계세요. 이제 대화하다 보면은 성향을 아니까 이제 근데 그렇게 들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제 이해하시고서 이제 좀 고를 하시라는 건데 이게 그래요 이제 그 수업이라는 것이요. 그럼 만약에 70%가 아니라 만약에 30% 정도를 준다. 그 네. 수업 시간 중에서 수학은 한순간 졸아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말씀이에요. 예, 수학은 안 되죠. 예, 그러니까 30%가 아니라 20% 그러니까 5분의 1. 5분의 1은 졸고 5분의 4는 깨어 있다. 네. 그런데 사람이 졸다가 깼을 때의 그 상황이 바로 인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그리고 예, 눈은 떠 있지만은 게다가 수학은 그 한 수업 시간 내에 여러 단어를 가르칠 일도 없잖아요. 수학이라는 과목 특성 자체가. 게다가 수학은 끊기는 순간 나머지는 그렇죠. 그냥 다 날아가는 그런 그 연속에 있는 그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졸았다는 거 자체는 그게 그 전체 시간이 그냥 다 날아갔다 거의 거의 이렇게 날아갔겠죠. 날아갔겠죠. 그렇죠.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예.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존다라는 부분은 뭐 이제 거의 뭐 수업의 효율이 날아갔다. 떨어진다. 그러니까 20%를 졸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700원 번지는. 그렇죠. 그 수업 전체 1시간에서 뒤에 20분 졸는 건 괜찮은데 앞에 돌기 시작하는 순간이면 이미 그 끝장이라고. 근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도 그 수업의 그 전반 부분을 신경 많이 쓰세요. 그렇죠. 그 이유 때문에 그리고 그 이제 우리가 의외로요 그 수업을 듣다가 보면은 피곤해지고 지루해지니까 후반부에 졸 것 같다고 하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오히려 전반부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요 이거 보니까 물리의 부분도 큰데 그 공기가 그러니까 특히 이제 만약에 겨울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찬바람 치고 싹 들어갔다가 그렇죠. 학원에 이제 히터가 그렇죠. 틀게 되면은 노곤해지는. 노곤해지는. 그래서 이제 환기도 잘 안 되고. 초반에 오히려 많이 전달하는 거고 제가 이제 그 전기세 월세에 꺼냈던 이유가 실제로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이제 이 부분이. 그러니까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그 친구는 되게 특이한 케이스였는데 사실은 수학을 굉장히 잘해요.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한 그 굉장히라는 정도가 그 친구는 서울대 수학과를 갔어요. 굉장히 잘해요. 엄청 잘하는 친구였죠. 그런데 이거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 수업 시간에 50%를 그 친구는 저랬어요. 역시 선생님하고 안 친했던 건 아니시고요? 근데 관계도 좋아요. 그 학생과의 관계도 좋고 관계가 좋으니까 너무 어머님과 회사도 좋고 근데 이제 그거는 그냥 특이한 케이스인데 기가 막히게 그 친구 졸다가요 딱 눈을 뜨고 또 수업을 듣는 부분이 있는데 기가 막히게 본인한테 필요하거나 아니면 이제 좀 흥미가 있는 그런 부분들 때 기가 막히게 눈을 떠가지고 듣고 이제 또 듣다가 보면은 뭐 저거는 너무 뻔히 자기가 알고 있고 이제 하는 거고 이건 이제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이제 옆에 친구를 위한 거고 하면 또 이제 또 잠깐 또 이제 이렇게 쉬고 그래서 이렇게 농담으로 이렇게 그때 했단 말이에요 이제
너는 나가가지고 그 수업료 50%그 정산 받고 대신에 숙박료 내고 가라고. 이게 대단한 뇌 센서가 있는 친구죠. 저 네. 메타인지 뇌 센서가 대단한 친구네, 그런 친구.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은 제가 어머님한테도 그냥 오픈을 해요. 그쵸, 뭐 그 정도야. 그래서- 퍼포먼스가 안 나올 리가 없으니까. 어차피 애가 이제 다른 학원 뭐갈 데도 없고 다른 학원 가보면 아마 제가 보기 50% 아니라 90%갈 겁니다. 그나마 이제 저한테 좀 저렇게 있어가지고 수업을 듣는 건데 좋습니다. 네. 뭐 이런 친구들은 그냥 냅둬야 됩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얘는 이제 문제 상황이 아니고 네. 문제가 되는 경우들은 이제 아이들이 그럼 존다고 했을 때 이제 왜 조느냐 에 대한 부분인 건데 물론 이제 뭐 선생님의 수업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그걸 떠나서 노멀한 뭐 다양한 오히려 많은 경우들에는 그 학생들이 그 수업의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그쵸, 이해가 안 되는 수학, 순간. 그러니까 그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학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이 뭐 수학은 뭐 좀 따분한 과목이다, 좀 어려운 과목이다, 뭐 이제 이런 말을 하지만 막상 실제로 이 수학을 공부해 보잖아요. 그러면은 교실에서 그 수학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그게 이제 어떤 일이냐면요. 그 학원에 오게 되면은 학원은 이제 당연히 그 반 편성이 학생들의 레벨별로 되거든요, 이제. 네. 뭐 진도면 진도 또는 뭐 시험하면 해도 이제 그냥 쉽게 말하면 뭐 수학을 이제 잘하는 거부터 쭉 이제 반들이 편성이 돼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아래로 갈수록 아이들이 뭐 진도도 안 돼 있기도 하고 좀 수학적인 이해가 좀 느리기도 하고 이제 뭐 그래요, 이제 상대적으로 이거는. 자, 그런데 그런 교실이라고 할지라도 아이들한테 이제 잠깐 뭐 10분이면 10분, 20분, 20분 이제 그 내용 설명 끝난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봐라 하게 되나요? 그러면은 그 문제 푸는 그 시간이 정말 치열해요. 이런 걸 자주 보거든요, 이게 아이들이. 문제 푸는 시간만 치열한가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시간이 가장 치열해요. 가장 치열해요. 그러니까 혹시 선생님 혹시 때리는 거 아니에요? 던지고 막 등필 막. 아니. 농담이고요. 네. 치열한 이유가. 근데 아이들이 그 치열하다는 말이요, 거기에 그 몰입이 돼요. 네. 그런데 이게 있어야 돼. 몰입을 하다가 문제를 풀다가도 조는 현상이 발생되기도 해요. 문제를 풀다가.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언제 몰입을 하고 네. 언제 조느냐 굉장히 명료합니다. 그 문제가 풀린다. 그거 안 좋겠죠. 그 문제가 풀리면요, 그 애들이 쉬운 문제지만 애들이 시간 가는 줄을 실제로 몰라요. 딱 그냥 정신을 잃어요. 네. 거의 몰입해요. 이거는 수학을 잘하는 친구도 못하는 점 상관이 없어요. 이 부분이. 근데 이제 하다가 이제 막히잖아요, 이제. 그럼 막히면은 잠깐 이제 고민을 하다가 해지면서 이제 조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이. 문제를 풀다가 네. 준다. 그러니까 그 수업을 하는 중에도 마찬가지 현상인 건데 이게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이제 좀 귀에 들어온다, 이해가 된다. 하게 되면 절대 안 졸아요.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딱 어느 순간부터 뭐 이렇게 하나 놓치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한 개를 놓치는 순간부터 당연히 그 다음 연결이 안 되니까. 그렇죠. 연결 안 돼. 버퍼링 돌기 시작하고. 하게 되면은 네. 뭐 이게 한국말인데도 뭐 이거는 사실은 그 뭐 영어는 애들이 잘하니까 뭐 독일어 수업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거의 이제 안 돌아오는 거죠. 수학이 독일어 수업한다고. 예. 그러면 이제 처음에야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듣고 있다가 그냥 가는 거죠, 이제. 그렇죠. 선생님 여기서 약간 날카로운 질문 좀 들어가겠습니다. 아이들 그 처음에 상담할 때, 그리고 또는 첫 수업 들어왔을 때, 얘는 전기세 내줄 아니다 혹시 이게 좀 판독이 되는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판독되는 경우들은 이제 상태가 심각한 경우인 거죠, 이 부분이. 그러니까 그 학생과 학부모와 같이 처음에 입학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제가 반드시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학생한테. 그러니까 이제 반 농담조로 물어보는데 엄마한테 끌려온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냥 끌려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너무 진작에 물어보면 애들 다들 못하니까. 얘도 사실 뭐 끌려오나 이제 표정도 좀 다르죠. 네. 그러니까 딱 봐도 그 아이가 능동적으로 앉아 있는 아이들이 있고 그냥 진짜로 이렇게 손잡고 끌려와가지고
앉아만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부분이. 건성으로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예. 착한 척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아니 그 학생이 이제 엄마한테 뭐 끌려왔다라는 거 저는 거기까지로 문제다라고 보진 않아요. 왜냐면은 아니 솔직히 아직 아이들은 어리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아이가 본인이 학원을 알아보고 있어요. 있습니다. 네. 예. 제가 가끔 학생이 혼자 와가지고 입학시험 보고, 그러니까 어머니를 못 본 거예요. 입학시험 보고 상담까지 아이를 혼자 하는 경우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어머니 안 오시니까 애가 안 온대요. 그럼 네가 알아보고 온 거야? 어떻게 알아보고 온 거야? 그러니까 저희 반에 어떤 친구가 있는데 걔가 되게 수업을 잘하는데 제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제. 그 친구한테. 그러니까 그런 아이는 못할 리가 없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어떤 학원을 다닌다고 이제 그 친구 해가지고 그 학원이 이제 뭐 어떠냐, 뭐 어떤 컨셉이 하고 다 물어본 거야, 얘한테 이제. 근데 쭉 물어보니까는 괜찮아 보여가지고 와봤다라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뭐 잘 학력이 진짜 99점 뭐. 일단 뭐 어쨌든 네, 근데 이제 잘하는 아이들이고 네. 뭐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근데 이제 어머니랑 아이랑 이제 시험을 봐야 되니까 이제 네. 보통 같이 오거든요, 이제. 근데 이게 상담하다가 보면은 아이의 표정이 있잖아요, 이제. 이 부분. 그러니까 너무 오기 싫은 끌려온 것 같은 그 느낌들. 그럼 이제 어머님들이 그 상담할 때, 첫 상담할 때 아이의 표정이 어떤지를 좀 잘 살펴보면은 얘는 네. 전기세를 내줄 아이인지 아니면은 뭐 1,000만 원 투자해서 뭐 1억을 가져갈 아이인지 이런 것들이 대략 판독이 된다는 말씀이시는 거네요. 네네. 근데 어머님들이 알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그 상태면은 그게 지금 처음으로 발생된 일은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그 어머님들이 안다 모른다 보다도 알고 있는데 이제 각성이 안 되는 상태. 이미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네. 좀 관성이 생긴 상태. 이제 그런 상태일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사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학원을 만나느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그러니까 이제 학원들도 성향이 좀 달라요. 예, 그런 거 확실합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어떤 학원들은 좀 소신이 굉장히 좀 있어가지고 그 아이의 어떤 그 능동성, 그러니까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능동성이 얼마 이하로 떨어진다는 부분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제 그런 학원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런 학부모님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걸 만나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충돌이 있을 수 있고 트러블이 있을 수 있고 할 수 있지만은 좀 그런 좀 어떤 지적? 그렇죠. 그리고 또 개선될 가능성은 뭐 문제 파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문제 지적도 안 하면 그냥 전기세만 내 이렇지 않은 학원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학원에 대한 차이도 있지만 선생님에 대한 차이도 또 크지 않나요? 네, 있어요. 그러니까 학원의 방침도 있지만은 사실 학원의 방침이 그 모든 선생님들한테 그렇죠. 굉장히 일관되게 이렇게 막 적용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학원 같은 경우는요, 그 학원의 정책 50%, 또 어떤 강사의 재량 50%, 그렇죠. 요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어떤 설명 같은 거 할 때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어머님들 그 학원의 선택, 50%고, 사실 또 50%가 숨어 있는 게 뭐냐면은, 그 학원을 갔어도 내가 어떤 강사를 만나느냐. 그렇죠.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 애가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지, 학원의 이름이 뭐 있으니까, 그거 뭐 보내면은 뭐 되겠지? 이건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제 그런 아이를 만났을 때, 얼마나 좀 능동적으로 책임감 있게 접근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이슈죠. 그럼 여기서 또 살짝 날카로운 질문 하나 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아이가 전기세 내줄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학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아이한테 지적을 하고 개선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면서 부딪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딪히면서 아이는 분명히 투덜댈 확률이 높잖아요. 집에 가서 엄마한테 투덜댈 수 있고 뭐 한두 번 가서 좀 야단 맞으면 더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투덜대는 기간에서 혹시 좋은 방향으로 갔을 경우에 우리는 몇 주 또는 몇 개월 정도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까요? 지켜보기 전에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지켜보느냐. 조치.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그 문제랑 대응되는 원인이 있을 거예요.
네. 반드시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만약에 이제 학원 선생님이 이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접근을 한다 그랬을 때 첫 번째는 아이와의 그 신뢰 관계라고 저는 봐요. 선생님과 아이. 네. 근데 막 부딪히면은 신뢰가 처음에는 없을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신뢰 관계, 어떤 호감 관계 이 부분이 중요한데 왜냐면은 이제 대화를 할 때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할 때 그 마음에 있는 어떤 진짜 얘기를 하려면은 상대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어야 되고 또 이제 호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네. 그 부분에서 만약에 그 관계가 형성이 안 되어 있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이건 해결이 어렵다고 좀 봐요. 네. 일단 네. 이 부분이.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선생님이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를 얻느냐, 어떻게 호감을 얻느냐에 대한 부분은 저는 그 선생님이 아이에 대한 어떤 그 애정, 관심. 네, 관심. 그러니까 아이가 존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을 방치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또 한 가지 부분은 반대로 그걸 좀 짜증을 내거나 혼내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봐요. 아, 그것도 문제고. 어찌 보면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그렇죠. 야, 너는 돈 내고 학원에 지금 수업하러 와가지고 존다라는 게 말이 되니? 그리고 이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한테도 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데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할 수 있죠, 당연히.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죠, 이 부분이. 그런데 그거는 저는 선생님의 입장만 고려한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 아이가 존다라는 거는 저는 분명히 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조는 이유가 이게. 그럼 이제 저는 실제로 이 건도 그렇고 그 나머지 건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이제 조는 거 외에도 좀 뭐 싸운다거나 이제 뭐 분란을 일으킨다거나 많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약간 좀 문제야. 네, 그런 친구들이랑도 상담을 많이 해봤는데 상담해본 결과 그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그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제 너 억울하지? 저는 그렇게 들어가요. 너 억울하지? 경험상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 다 억울해하고 있더라고요. 너 억울하지? 예, 뭐 객관적인 상황을 떠나서. 네, 억울하지. 그러면 걔가 그게 맞거든요. 이제 그 억울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자고 보는데 이제 이 부분들 이게. 그러니까 정작 우리가 어떤 아이들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줄 때 그 친구한테 반드시 억울한 부분이 있다. 그럼 그 친구가 이제 존다고 했을 때요. 이미 그 전에 그 친구한테는 지금의 이 학원,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사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첫 번째 정말 자기의 의지랑 상관없이 여기 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하게 되면은 엄마 나 그 학원 가기 싫어. 그렇죠. 라고 했는데도 그건 되게 나쁜 시그널이죠. 라고 했는데도 분명히 의사표를 했는데도 엄마가 강압적으로 그 아이를 데려다 놓았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 학생이 거기서 졸고 앉아있는 게 정말 아이한테 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진짜. 그렇죠. 그거야. 이 부분이. 되게 극단적인 경우긴 하네요. 네. 그렇죠? 네. 뭐 또는 이제 그렇게 막 가기 싫다는 의사표를 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의 친구들이 뭐 그 학원을 꼭 오고 싶어서 온 건 아니잖아요. 이제 아이들도 알아요. 아이들도 강렬하게 원하는 건 아니지만은 뭐 하긴 해야 되니까 그냥 오는 거죠. 이제 오는 거죠. 근데 하다가 보니까는 이게 좀 과했던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입학고사를 보다가 보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 입학고사를 보고 이제 그 면담을 통해 가지고 그 상담실에서 이제 반편성을 하잖아요. 이제. 근데 어떤 부모님들은 그 반편성대로 등록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반을 올려달라는 거예요. 욕심이 있으시죠. 네. 네. 의외로 많죠. 꽤 많죠. 많죠. 근데 그거 안 좋은 것 같은데요. 네, 많죠. 네. 근데 이제 학원도 룰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그런 부모님들 대부분 등록을 안 하세요. 그리고 안에 대한 그 기대치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그리고 싫은 거죠. 다시 준비해서 또 입학을 또 보고 이제. 그렇죠. 근데 몇 번 보다가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입학고사의 성적만으로 반배상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하고 아이의 진도 상황이나 뭐 다 해가지고 이제 가는 건데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반을 무리하게
집어넣는 경우. 예, 그것도 전기세를 낼 확률이 높다 이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이미 무리하니까. 그렇죠. 무리하니까 아이가 딱 수업을 들어보게 되면은 본인도 어려운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이. 근데 이게 어려우면은 처음에는 이제 좀 버티지만은 네. 점점 가중되면서 이제 뭐 이해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수업 페이스 놓치는 거죠. 사실 지금 또 되게 중요한 힌트 주신 거예요. 무리하게 높은 반을 요구했을 경우에 예, 전기세를 내줄 확률이 또 높다라는 말씀을 예, 주신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학원에서도 알아서 아이들이 이제 그러니까 어머님들 이런 걱정이 있어요. 우리 애가 6반으로 올라가도 괜찮은 상황인데 선생님들이 별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러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그런 경우에는 그 객관적인 학원의 어떤 그 시스템을 활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근무하는 학원 같은 경우에도 그 3개월 단위로 정기고사를 봐가지고 이제 그때 3개월 단위로 한 번씩 판단하거든요, 이제. 이 아이를 올려야 되는지. 보통 분기고사라고 하는. 네, 내려야 되는지 하고 그 확연하게 아이의 어떤 그 성취도나 또는 어떤 열정이 높은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꼭 그때가 아니어도 월반 해주죠. 네네 해준 경우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학원들은 이제 그런 적당한 월반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이제 뭐 그런 게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 부분들이. 이제 그런 걱정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안 하셔도 되는 면들이 있고. 그렇죠. 어쨌든 뭐 아이가 뭐 3개월 정도에서 전기공사에서 반이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또 좀 특출나거나 아니면 뭐 거꾸리인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친구에 대한 중간에 좀 단편성이 가능하다. 학원에서 그래서 다 하고 있다. 네. 학원을 이제 그 옮기시는 경우, 그래서 이제 새로운 학원을 가시는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반을 무리하지 않게 들어가는 거가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학원을 옮기는 것도 실패 확률이 되게 커요. 그렇죠. 예, 진도 리셋되는 경우도 수두룩하고. 네,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은 그 손실이 되게 큽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원을 옮기는 경우, 이제 새로운 학원을 알아보는 경우에는 좀 신용할 필요가 있는 건데 너무 무리하게 반을 들어가지 말고 어차피 들어간 이후에 월반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오히려 학생이 신입생이 오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걸 좀 더 면밀하게 봐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이제 상담실에서도 어떤 그 경험과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그 맞게 반을 배치시키는데 가장 정확한 부분은 그 지도하는 그 선생님들이거든요. 딱 수업을 이제 한 두세 번 해보면은 딱 알아요. 적당한 아이인지 그렇죠. 아니면 얘 사실은 좀 아랫반이 맞는데 이런 건지 얘는 뭐 우리 반에서는 너무 뛰어난데 그걸 금방 알아요. 했을 때 딱 수업했는데 얘 아랫반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이거 잘못 집어넣었다. 이렇게 만약에 평가를 받는다. 그렇게 되면은 그 친구는 실패할 확률이 커요. 하니까 보통 학원들이 그 신입생 들어오게 되면은 인사 전화도 드리고요. 한 2주 정도 뭐 수업한 다음에 이제 또 상담을 드려 이렇게 이제 했을 때 어머님들이 이걸 확인해 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지금 이 반에 적합한지를 솔직하게 말씀해 달라. 예, 그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예.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진짜 만약에 솔직하게 좀 무리합니다. 네. 라고 하면은 그 아랫반으로 상담실에 해가지고 옮기는 게 나아요. 그럼 바로 바꿀 수 있나요? 또 학원마다 좀 다르긴 하고 또 선생님 입장에서는 수익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예, 여기에는 좀 양심에 따라서 다른 대응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뭐 비율제 학원도 있고, 그 이제 월급제 학원도 있는데, 그래도 좀 큰 학원들은 보통 비율제잖아요. 그러다 보니.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면이 있다는 걸 학부모님들이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순간에는 이 부분을 체크해야 된다는 뜻이. 네. 어쨌든 보통 2주 정도 후에. 이건 제가 유사한 맥락으로 이제 상담을 할 때 그 고입에서 같은 맥락의 그 상담을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그 입시는 대입이 최종 목적이잖아요. 고입은 중간 단계고. 그래서 똑같이 고입은 어머니 학교를 한 단계 낮춰가시는 게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을 실행하시는 부모님들은 매우 적으세요. 학원도 그렇다. 네, 학원도 그래요. 그러니까 반편성에. 네, 반편성 그렇다. 그래서 부담 없이 반을 들어간 다음에
적응을 해가지고 올라가는 게 처음부터 그 반에 들어간 것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이 저 한 반만 더 낮춰서 데려갈게요. 뭐 이런 것도 나쁘지는 않은 판단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 실제로 네. 저도 저희 아이가 이제 학원 다닐 때 중학교 때 수학학원 다닐 때 그런 방법을 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꽤 역발상이네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그 이제 부모이기도 하지만은 전문가로서의 그 전문적인 선택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까 말씀드린 전교것을 보고서 그 반에서 물론 그 반은 그 학원의 마지막 반이었어요. 마지막 반. 네, 처음에 의외로 이제 저희 아이 그 수학 선생 많이 안 시켜가지고 마지막 반이었었는데 이제 전교사를 이건 이제 약간 좀 잘하겠네요. 1등을 한 거예요 이제 1등을. 그러면은 올라갈 뻔. 그 아이는 이제 보통 1등과 2등까지가 이제 그 월반 대상을 하더라고요. 15명 정도 네. 반 기준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올리는 대상이다. 고 이제 그 연락이 온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안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이의 성향은 성실하긴 한데 그 수학이 빠른 친구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안 올렸어요. 네. 이게 늦게 가더라도 좀 제대로 가자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다음 분기 또 1등 했어요. 네. 안 올렸어요. 근데 너무 쉬운 반에 있어도 그 일단 약간 아이들은 약간 자존감 문제도 좀 있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수업이 너무 쉬운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좀 속도가 좀 더딘 문제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을 텐데. 맞습니다. 그래서 그건 단순히 안 올린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그냥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안 올렸던 게 말이 안 되는 아이들. 그렇죠. 네. 네. 그 아이의 그 이제 수학 점수와 그 평균. 그러니까 보니까 수학이랑 과학이랑 같이 보는데 과학은 좀 암기가 좀 많이 있었던 그렇죠.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 성실하니까 과학 점수가 되게 높아가지고 그런 1등이었던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학 과학에서 평균에서에 대한 반편성하는 수학만 보니까 1등이 아니에요. 네. 1등이.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아이랑 그 상했어요. 제가. 그래서 야 수학이 이런 상태인데 지금 반에 수학의 어떤 그 수업이 너한테 어떠니 하니까 아이가 약간 빡빡하다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게. 근데 못 따라갈 정도는 아니고 따라갈 만은 한데 이렇게 뭐 루즈하지 않다. 그러면은 적당하다. 네. 근데 이제 그게 하다 보니까 그럼 이제 그 1등이 안 올라가니까 2등, 3등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2번 올라가다 보니까 그 반의 레벨이 이제 약간 낮아진 거예요. 이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이가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제는 수업이 조금 좀 수월하다는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제가 선생님이랑 상의해가지고 네. 애를 그 다음부터 옮겼어요. 그래서 이제 전기세 내주지 않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결국 이제 자기한테 맞는 반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수학이면은 좀 더 당연히 수학이 더 중심이어야 되는 건 맞을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기준으로 좀 판단을 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또 아이가 좀 메타인지가 있으니까 이런 대화가 가능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와 대화를 통해서도 좀 고민을 해보자는 얘기인데 근데 이것저것 뭐 그런 건 학원 얘기하기도 싫어하고 엄마나 아빠가 얘기하면은 그냥 건성으로 그냥 이쪽 듣고 이쪽으로 흘리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도 아까 그 선생님과 학생과의 신뢰관계랑 마찬가지로 그 부모님과 아이의 신뢰관계의 부분에서 이제 이건 뭐 신뢰관계의 어떤 전체는 그렇고 이제 그 학원을 중심으로 한 그 관계에서 그 부분도 형성이 잘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깨진 상태에서는 사실은 뭐 의미 있는 대화가 그렇죠. 안 되니까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잖아요. 이게 어머니가 아이한테 학원 어떠냐고 물어봤을 때 그게 정보가 나와야 돼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아이의 어떤 그 판단. 그렇죠. 정말로 괜찮은지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제 학원을 중심으로 한 이제 뭐 어머니와 아이의 신뢰관계가 이게 깨져 있는 상태라면은 뭐 물어본들 뭐 아이가 답을 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사춘기 아이들이 부모님의 언어가 귀찮거든요. 그래서 뭐 학원 괜찮니? 이러면 괜찮아가 대부분의 아이들의 답이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좀 캐고라서 해서라도 좀 알아내야 되겠네요 부모님이.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오늘 대화하다 보니까 신뢰관계로 고착되는데, 그러니까 어머님과 선생님이 신뢰관계. 어머님과 선생님도.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머님들이
그 어머님들을 위해서예요, 사실은. 네. 이게. 그 선생님들도 어머님을 믿어야지 네.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정보가 필요한 거고, 이 부분. 예. 그래서 이제 그 신뢰관계도 필요하고, 어머님과 학생의 신뢰관계도 네. 필요하고, 학생과 선생님도 예, 필요하고, 이 네. 부분들. 삼각 신뢰관계가 네, 필요하죠. 근데 사실은 그 신뢰관계가 되어 있는 그 관계들은 이미 이 논의의 대상이 그렇죠. 이미 아니겠죠. 그렇죠. 예. 일단 뭐 대화의 진정성이 있고 예. 뭐 상호의 신뢰가 있어야 예, 그런 그래서 반응이 대화하다 나오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인지가 됐을 때 네. 좀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그 신뢰관계가 아닌가. 음. 대화하다 보니까 그 복사기 임대로 이렇게 빠졌네. 제가 이 말씀을 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복사기. 예, 네. 있어야지. 그러면은 큰 돈 내지는 아니다. 이건 어떤 이제 케이스 때문에 제가 언급한 거냐면은 이제 그 학원 수업하다 보면은 이제 그 교재 그 교재가 시중 교재일 때도 있고 학원에서 자체로 만든 교재일 때도 있고 또는 이제 그 중간중간 선생님들이 만든 그 프린트일 때도 있어요. 이 부분들이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기본 교재가 있지만은 매 수업 시간마다 그 프린트가 존재하거든요. 이제 잠깐 끊어서 말씀드리면 자, 매 시간마다 프린트물을 주시는 분이 좋은 선생님입니까? 이런 거 한 번도 안 주시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입니까? 일단 제가 준다고 말씀드렸으니까는 그런데 근데 이제 그거 보면 답을 못하겠어요. 그래도 이제, 좀 성의가 있지 않나요? 네, 주는 이유는 수업이 우리가 이제 뭐 한 달이면 한 달, 3개월에 계획이 있거든요, 이게. 근데 하다가 보면은 그게 계획대로 되지만큼은 않거든요, 이 부분들. 그래서 본래 이런 반이고 이런 교재로 이런 기간 동안 이런 컨셉으로 진행을 해도 막상 아이들을 만나가지고 수업하다 보면은 아이들 수준이 높을 수도 있고요, 낮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큰 기본 교재는 변화가 없지만은 이제 아이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좀 더 어려운 문제들로 프린트를 매번 만들어가지고 이제 과제를 준다거나 이런 식의 그 매일매일 교재가 돼요. 근데 이제 그럼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복사를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이. 그런데 정말 과제를 1도 안 해보는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숙제를. 네, 이제 처음에 딱 수업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 과제 중간부터 들어가잖아요, 이제 이 부분이. 그럼 일단 그런 친구들은 다 이제 답을 이제 불러주려고 이제 일단 다 불러줄게 하는 거예요, 이제. 채점해야 그럼 애들 다 이제 당연히 수업 전에 다 이제 딱 프린터 펴놓은 다음에 이제 하고 있는데 찾고 있는 거예요, 일단 이제. 프린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이제. 왜냐면은 지난 시간에 집에 가서 이게 안 꺼내봤기 때문에. 그러면은 딱 이게 그냥 느껴져요. 이제 찾았어, 이제 딱 꺼내. 그러면은 숙제를 했냐 안 했냐 볼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걸 찾았기 때문에 딱 다 봐보게 되면 이제 깨끗하죠, 이제 이 친구들이. 그래서 이제 복사기 큰 비용 내주는 아이들. 그런 친구들 역할이 하나 있어요, 이제. 숙제 안 해주는 숙제 안 하는 아이들. 가끔 이제 이걸 안 갖고 온 친구들. 그럼 이제 빠르게 복사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깨끗한 게 필요하거든요, 이게. 그럴 때 이제 그 복사용으로 하는데 어쨌든 원가니까 학원에. 어쨌든 이제 제가 이제 그 문득 그게 떠오른 거예요, 이제. 과제를 안 해온다. 그러니까 저는 그 학원을 다니면서 제가 아이들한테 이게 있어요, 이제. 너희들 요것만 지키면은 너네들의 성적은 내가 책임진다. 근데 내가 요구하는 게 너희들이 진짜로 매일매일 들었던 거다. 자, 첫 번째, 결석 안 하기. 얘들아, 우리가 만약에 그냥 쉽게 반에 20명이 있다. 일단, 그 반에 1등, 2등을 잘 관찰해 보면은 걔네들은 일단 결석을 안 한다. 어지간한 일로는 결석을 안 한다. 진짜로 그래요. 그러니까 성적이 아래일수록 조금만 일이 생기면 결석을 해요. 이 부분. 그런데 만약에 그 반에 1등 애가 이제 못 온다고 연락이 왔다. 그 이유를 거의 확인 안 해봐도 될 정도예요. 무조건 이런 이유가 있다.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게. 작은 일은 아니다. 결석하지 말아라. 네. 두 번째, 지각하지 말아라.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마음가짐이에요. 진짜로 그 잘하는 애들은요, 딱 앉아 있어요, 그냥 이게. 근데 이제 선생님 이제 수업 들어가면은 이렇게
오는 친구 있잖아요. 기가 막히게 아주 정확하게 5분만 늦어요. 걔네가 절대 10분을 늦는 법이 없어요. 진짜 정확해요. 10분 진짜 저는- 못 들어보니까. 네, 저는 그 친구가 딱 가보면 이제 없어요. 근데 딱 내가 어느 멘트할 때 들어올지를 알고 있어요. 이거는 왜냐면 경험적으로 딱 그때 들어오거든요. 이게. 전기세 내지는 또 하나의 유형, 지각하거나 결석하는 친구. 결석이 잦은 잦은 친구들, 친구들. 지각 잦은 친구들. 자, 그 다음 이제 뭐냐 이제. 그럼 이제 해보세요. 이제 숙제는 뭐예요? 학원에 왔잖아요. 그럼 이제 시간 전에 이제 선생님 전에 딱 이제 준비하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교재를 표 있죠. 피고 있었거든요. 이게 부분들이. 그래서 교회 가면 성경 네. 네. 교재를 네. 놓고 오지 마라. 아. 이거예요. 아. 제가 요구하는 게 정말로 기본 중에 기본. 기본이에요. 맞습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제 그 마지막 거. 그게 숙제. 과제를. 숙제가 맞습니까? 과제가 맞습니까? 네. 숙제가 맞는 말이니까 과제. 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이제 학원 그 숙제라고 해. 학원 숙제라고 해서. 그 생각 한 번도 안 했었는데 네, 숙제를 네, 맞아요. 꼭 해가라. 근데 제가 했어요. 그까지만 해오면 나는 그런 중에 공부를 못하는 친구를 본 적이 없다. 네, 세 가지만 지켜도. 네 가지. 네 가지. 네, 지각, 없다. 결석, 아까 일단 출석. 출석. 네, 네. 출석, 네. 지각, 네. 저 결석, 어째 지각 똑같은 거니까. 출석, 지각, 지각, 교재, 교재, 숙제, 과제. 과제. 네. 이 네 가지가 네. 학원에서 전기세를 안 내주는 아이의 4요소. 네. 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무조건 이제 결석 안 하고 출석해야 된다. 지각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교재 꼭 가지고 다녀야 된다. 그리고 숙제, 과제 해야 된다. 네. 그럼 어머님들도 이제 그 우리 아이가 학원에서 뭐 열심히 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는 참 확인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는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확인. 나타난 현상 가지고 맞아요. 본질을 파악할 네. 수 있죠. 거기까지가 돼 있다. 오케이, 오케이. 라고 치면요. 아주 훌륭합니다. 네, 그 친구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 네. 네. 자, 그러면은, 자, 1, 2, 3번. 자, 결석 안 하고, 지각 안 하고, 교재 가져가는 거는 뭐, 그래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잖아요. 네.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이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간과한다는 거. 그러니까 간과하기 때문에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저는 저도 네.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런 게 뭔지 알겠는데 제가 아이들을 지도해 보잖아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 이 세 가지는 학원에 또 선생님한테 문의하면은 이 정도에 대한 정보는 어머님 충분히 받을 수 있겠네요. 의외로. 근데 저는요, 이 정도는 어머님이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학원에. 네, 학원에. 어머님이 학원에. 어머님 확인하기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어머님들이 좀 이제 학원에서 더 많이 책임을 지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가짐이 계시거든요, 이 부분들이. 근데 물론 학원이 책임을 지고 아이를 지도해야 돼요. 해야 돼.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그 관점이 있어요. 책임을 상대한테 넘기는 순간에 주도권이 사라진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그 책임을 넘기면은 거기서 잘해주면은 좋은 거고 못해주면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예, 그 정도 하긴 하죠. 너무 학원에만 넘기지 마시고 어머님들이 좀 챙기실 부분은 챙기시고. 그러니까 상담하실 때에도 선생님 이 부분은 제가 챙길게요. 선생님은 가르치시는 데에만 전념해 주세요. 어떤 이런 뉘앙스의 대화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선생님들도 그 어머님이 굉장히 좋겠죠. 자, 그러면은 지각 결석은 그 혹시 학원의 데스크나 그 네, 상담 그건 관리가 때문에 돼요. 확인이 가능하신 거죠? 네, 그렇죠. 그건 가능한 거고. 어지간한 학원들은요, 일단 결석했다. 연락가요. 연락해야겠죠. 지각해도 수업 뭐 10분 후, 15분 이후에 체크가 돼가지고요. 네. 전화 가요, 어지간한 학원들은. 교재 안 가져가는 건 어떻게 체크합니까? 그거는 잘 체크가 안 되는데 어떤 학원들은 그것도 다 이제 그 시스템상으로 그 체크하는 학원들이 있고요. 네.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선생님도 이제 관심이 없으면은 얘가 교재를 잘 가져다니는지 아닌지 모를 수도 있긴 있겠네요. 맞아요, 그렇죠. 여러 번 뭐 지적되지 않는 이상. 네, 예. 그런 면도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숙제 과제로 넘어가서 저도 가장 좋은 학원은 숙제 검사를 칼같이 하는 학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과제
숙제를 해왔는지 여부. 예. 근데 뭐 사실은 바쁘니 학원에서 아이들 개별 케어까지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좀 보여지기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 다 불러주고 채점을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네. 근데 이 녀석이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까지는 점검이 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제를 점검하는 방식이 학원마다 다르고, 특히 이제 학원마다 다른 것보다도 그 학년마다 다른 게 큰 것 같아요. 학년마다. 그러니까 보통 저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제를 점검하고 이제 그 마무리해주는 그 과정이 그 학원 수업과 관리 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죠. 훨씬 커요. 그쵸. 네. 그러니까 저학년처럼 되게 크고 심지어 제가 근무했던 학원들 같은 경우에도 그 초등 같은 경우에는 교재가 끝나면요 아예 그 교재를 선생님이 한번 점검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니 그거는 최종 점검인 거고 중간중간에도. 근데 이제 이게 만약 고등부다 이게 쭉 올라가서 이제 고등부다 정도면은 아까 제가 이제 그 답을 불러준다 그랬는데 그 뒷단계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제를 이제 줄 때 답 풀이 없이 답까지를 조회. 그렇죠. 고등학생 아닙니까 이게? 네, 그렇죠. 네가 풀어보고 맞았는지 틀린 답 맞추고 맞은 거 체크하고 틀린 거 확인해가지고 그렇죠. 다시 풀어보고 해가지고 최종 안 되는 거 가져오고 좀 똑같이 내가 해올 거다. 그렇죠. 고등학생이라면. 야, 선생님 만나가지고 내가 이제 도저히 안 되는 거 그것만 물어보는 거지. 네. 이렇게 이제 해서 그렇죠. 과제 점검의 어떤 그 수준들이 이제 쫙 달라지는 거죠. 아예 그 학년에 따른 그 관리 범위가 다른 그렇죠. 게 그게 맞는 거지. 뭐 네네. 고등학생 거 언제 그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 부분.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학생들을 그 키우실 때, 양육하실 때, 학습 지도하실 때 이게 아이들의 어떤 그 공부하는 방법이라든지 이게 아이의 나이에 따라서 달라져야만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아이의 나이에 따라서 그 아이의 어떤 그 성장의 단계가 다르니까. 예. 거기에 맞춰가지고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핵심으로 두는 부분이 최종적으로 아이가 독립해야 된다. 맞아요. 홀로 서야 된다. 우리 예를 들어가지고 아이가 고2인데요. 그 푼 문제집 선생님이 그 문제집 땡그라미 쳐주고 뭐 요 부분 체크해가지고 뭐 이게 그렇잖아요. 계속 시간 낭비죠. 또 이게 그 투자 대비 효율이 없는 거죠. 이거는 진짜로 우리가 봤을 때 길거리에 고2 학생이 우유병 들고 다니는 빨아먹는 놈이 말씀하시는 네, 거죠. 거라. 네. 그 젖병.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독립을 해야 된다. 근데 독립을 하려면요, 그 독립에 기회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아이한테 그 책임을 주고 권한을 주고 그 판단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을 그 성장 과정에 따라가지고 줘야 돼요. 그렇죠. 줘야 돼요. 네. 제가 이제 상담을 그런 말씀 드려요. 어머니, 혹시 이게 실패하더라도 실패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머님 걱정, 아니 아이가 그 선택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 선택을 한 이후에 아이가 책임질 수 있을까요? 이런 걱정을 제일 많이 하시죠. 뭐 당연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로는. 왜냐하면 아이는 어리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미숙하니까. 그런 걱정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로는. 이 부분이. 자,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이, 그게 훈련이거든요. 그렇죠. 그러한 훈련 과정이 없이 성장했을 때 선택해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아예 못해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 선택을 이제 아이한테 한 다음에 막상 해보니까 별로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실패가 아니라. 아이도 느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정도면은 선생님이 채점하는 거를 뭐 좀 봐주시다가 네네. 근데 중학교쯤 점점. 되면 내가 네. 좀 채점을 좀 해야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을 좀 기회를 주고 또 엄마가 채점하는 그렇죠. 것도 아이한테 좀 기회를 주고 그 과정에 대한 점검이 있고 그게 성장하는 게 보이면 괜찮다. 그렇죠. 뭐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그런 기회를 줘야 되고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어떤 이게 방치냐 이제 그러니까 완전 이 끝은 방치가 되는 거고 완전 이 끝은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죠. 예. 통제가 되는 거죠 이 네. 부분이.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로 아이한테 권한을 주고 또 어느 정도는 그 부모님이 그 부분을 관리하고 이거를 그 아이와 상의하면서 잘 조율해가면서 그래가지고 점점 그 책임에 대한 부분, 권한에 대한 부분을 그 아이한테 이렇게 옮겨주는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네. 이거는 어머님들이 이 개념 자체를 갖고 계셔야 돼요. 머릿속에서. 네. 오늘 꽤 좀 깊게 지금 얘기가 좀 들어가고 있기는 있거든요. 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네, 저도 어차피 현상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네. 앞서도 이게 깊게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좀 깊게 들어가고 있는데 되게 이제 본질적인 얘기들을 좀 계속 좀 잘 한 것 같아요. 거의 뭐 지금 큰 얘기들은 다 된 거 아닌가 이제 이 정도면. 지금까지 되게 중요한 현상에 대한 것들 말씀하셨고 그 현상을 파악해서 아이들의 좀 개선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죠. 네. 그래서 이제 신뢰관계라는 말씀, 또 아이의 독립성이라는 것들, 그리고 그 안에 좀 세부적인 방법이나 주제들을 말씀하셨는데, 자 이런 친구들은 그래도 이제 개선이 됐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뭘 해도 안 되고 계속 전기세를 내야만 하는 아이들. 이게 뭐 1년이 지나고 해도 아무런 개선도 없고, 자,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딱 전기세라는 그 용어에 한쪽된 의미가 어머님이 지금 답을 모르신다는 뜻인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이. 네. 그럼 이제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학습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 같은 경우도 있고, 이제 뭐 과목 컨설팅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저도 컨설팅을 하지만은 저는 이 내용이 좀 상업적으로 흘러가는 거는 싫어가지고 제 말씀을 안 드릴게요, 이제 이 부분들. 그러니까 주변에 찾아보시게 되면은 그런 다양한 학습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컨설팅이 있어요, 이제 이 부분들이. 근데 저는 그 컨설팅을 찾아갈 때에도 그냥 무작정 찾아가시는 거는 좀 반대입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상담을 해보게 되면은 어머님들이 많이 아실수록 이 상담의 그 질이 높아져요, 사실은. 이 부분은. 적절히 아셔야죠. 그래서 그런 이제 컨설팅을 찾아가신다거나 아니면 주변에 또는 뭐 이제 그 좀 잘 아시는 뭐 학원 선생님이라 해가지고 뭐 상담하러 가신다거나 이제 했을 때 준비를 좀 하고 가시면 좋겠다는 거, 준비를. 그게 아이와 그 최소한의 대화를 하고 가시라. 그러니까 만약에 그 상담을 혼자 가시든 아이와 가시든 했을 때 그 상담자가 어떤 질문들을 하는데 어머님이 정말 아이에 대해서 너무 모르신다. 그러게 되면은 이건 좀 약간 부끄러운 일일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상담을 받으러 갔겠지만은 저는 한편으로는 그 상담에 좀 자세가 안 돼 있다, 준비가 안 돼 있다. 좀 저는 이런 마인드예요, 이제 이 부분들이. 해서 어차피 이제 문제가 있다, 답답하다. 그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아까 내용 중에도 있지만은 그 첫 번째가 이제 아이와의 신뢰관계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번 참에 한번 마음을 먹고 이제 아이와의 어떤 그 대화, 그 신뢰의 관계, 대화의 관계를 회복할 시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어려울 거예요, 만약에 이제 그렇죠. 네. 문제가 있다면. 근데 한번 보세요, 이제. 이 어려움을 그럼 아이가 나서서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부분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아이가 아니라 부모, 나한테 있다. 라고 인정하는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저는 만약에 아까 제가 이제 아이와의 신뢰관계 대화가 어렵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그 어려운 게 어떻게 그럼 해결되겠는가? 저는 딱 한 개만 보는 거예요, 이 부분. 만약에 이제 그 문제가 있다. 그럴 때 만약에 부모님이 대화 전에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이 나한테 있다. 그 진심으로 받아들이신다. 그렇게 되면은 아이와의 대화가 저는 될 거라고 봐요. 아이들은 느껴요. 아이들은요, 그런 말이 있어요. 아이들은 그 어른들이 하는 말을 시키는 거를 따라하는 게 아니다. 어른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따라하는 거다. 이런 말은 되게 유명해요. 근데 저는 이런 말을 한다, 이게. 아이들은 어른들이 하는 말을 듣는 게 아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거 있죠.
어른들이 말을 할 때 실제 그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는 그거 있잖아요. 그럼 애들은 그거를 다 듣고 느껴요. 그래서 부모가 진짜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아이한테 돌리지 않고요. 본인이 인정하고 지고 들어갔을 때 그 대화를 할 때 아이가 그 부분을 느낍니다. 그 대화는 돼요. 근데 만약에 이 대화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은 대화를 한 다음에 상담을 하러 가려고 했는데 상담을 하러 갈 일이 없어지기도 해요. 네, 실제로는 이게 어쨌든 이제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좀 아이와 대화를 해가지고 그 최소한의 어떤 그 상황에 대한 어떤 그 정보 인식을 한 이후에 이제 좀 전문가를 찾아가서 이제 한번 물어보시게 되면은 전문가들은 이제 그 일반인들이 예기치 않았던 부분들을 확인하고 짚어가지고 이제 결과를 뽑아내니까요. 예, 도움을 얻을 수 있죠. 네. 예, 좀 마지막에는 약간 좀 그 도덕 윤리적인 내용으로 좀 마무리가 좀 되신 것 같기는 해요. 네. 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또 그 경험에서 만들어진 그 가장 중요한 것들을 좀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필요하면은 아무래도 좀 연구가 되어 있고 현상으로 어쨌든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어쨌든 뭐 그 점검 포인트라든지 네, 맞아요. 여러 가지 너무 답답하시면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아이들한테 개별화된 솔루션을 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의 상담이 좀 필요하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그 전기세 내는 아이들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것들을 사실 뭐 그 간단하게 질문 썼지만 이 질문에서 나온 내용은 거의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것만 읽고 네, 나머지 없네. 네, 나머지 없네요. 오히려 더 좀 심층적인 대화가 됐고, 그죠? 뭐 컨텐츠도 좀 그렇지 않았나 싶기는 하고요. 용쌤과 피쌤이 이러한 뭐 당연히 뭐 처음에는 이렇게 수학과 관련된 것들로 좀 주제를 다루겠지만 기회가 된다면은 더 다양한 주제들을 좀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에듀의 용쌤, 피쌤. 다음에 또 만날게요. 안녕. 네, 안녕.